2025년 12월 13일자 ITQ 파워포인트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하시면 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수험번호 성명으로. 자, 그래서 수험번호 성명으로 먼저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파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저장 누르시고요. 찾아보기.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키 더블 클릭.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임의적으로 1, 2, 3, 4, 5, 6, 7, 8,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자,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저장했습니다. 자, 저장했으면 이제 두 번째 전체 구성에서 A4 용지로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A4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 여기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에서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 누르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요.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설정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A4 설정하시고 확인 그리고 최대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야겠죠. 슬라이드 마스터. 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1번은 지금 A4 설정을 했고요. 자, 2번에서 우리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 세 가지를 진행하셔야겠죠. 자, 먼저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제 보기에 있죠. 보기. 자, 보기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클릭.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요 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2번 슬라이드 보시면서 여기 제목 그리고 하단 로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제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만들기 제목부터 진행할게요. 자, 제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일 먼저 저 상단에 있는 뒤에 있는 슬라이드부터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삽입, 도형. 자, 슬라이드를 보시고 도형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각형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자, 네 번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간에 드래그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잡아 주시고요. 자, 모양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주황색 있죠. 주황색을 왼쪽으로 좀 가져오시게 되면 이제 유사한 그림이 될 겁니다. 자, 있을 때 임의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게 상단에 있는 도형 채우기 눌러 주시고요.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단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따라서 삽입. 자, 여기 이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상단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삽입, 도형. 자, 이것은 기본 도형의 우리 육각형이 되겠네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래서 여기 점점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형 채우기에서 마찬가지 색깔을 지정해 주셔야겠죠. 색깔을 임의적으로 주시고요. 자, 색깔을 주실 때, 자, 자주색을 주셔도 됩니다. 자주색. 자, 도형 윤곽선은 없음. 임의 색깔이니까 좀 진한 색깔을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글씨가 상단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목차를 적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점점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점점점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맨 앞으로 가져와지겠죠. 자, 홈을 선택하시고 자, 그 홈에서 도둠의 40포인트에 흰색 가운데를 하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가운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에서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도둠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도둠 엔터. 자, 40이죠. 40 엔터. 자,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올려서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이용해서 가운데로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흰색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글자 색깔은 흰색을 주시고요. 자, 가운데 맞춤 되어 있으니까, 자, 가운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단 로고를 진행해야겠죠. 여기 하단 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하단 로고는 이 가운데에 있고요. 하단 로고에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로고 2번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배경은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하단 로고 이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 다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잠깐만요. 여기서 하단 로고가 로고 2번이네요. 자, 로고 2번을 해주셔야겠죠. 자, 로고 2번. 따라서 로고 2번은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색을 선택하시고요. 투명한 색 설정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회색 부분에 클릭해주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글 아래쪽에다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로고를 진행했고요. 다음은 슬라이드 번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했죠. 그리고 하단 로고 했습니다. 하단 로고.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진행해야겠죠. 슬라이드 번호. 자, 슬라이드 번호기 때문에 여기 삽입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있을 겁니다. 자, 슬라이드 번호 있죠.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시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를 안함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이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이 모두 끝났죠. 자,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이 오늘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선택하면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왼쪽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자, 왼쪽 1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엔터를 5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1번 슬라이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게 되면 이 제목 부분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이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딜리트로 삭제를 해줍니다. 자, 삭제하시고 나서 이제 도형 편집을 진행하셔야겠죠. 도형 편집. 자,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세부 조건에 있는 도형 편집. 자, 여기 이 부분을 진행하셔야겠죠. 그래서 삽입, 도형 하시고요. 자, 요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절반 정도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림 3번을 하라고 했죠. 투명도는 50이고요. 그래서 그림 3번, 이제 그림 3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3번. 그래서 도형 채우기 누르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그림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림 3번 파일에서 그림 3번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림 4부분이 들어갔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 서식을 통해서 투명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 선택하시면 오른쪽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표시가 되면 첫 번째 있는 페인트 통을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에 저희는 채우기에서 가운데 부분에 투명도가 0%라고 되어 있는 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 하셔서 50 엔터. 그래서 투명도를 50 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형 효과가 되겠네요.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도형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도형 효과. 자, 도형 효과가 되겠네요. 도형 효과 선택하시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아트를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워드 아트 삽입해서 워드 아트 하시고 글자 입력, 쉐이프 형식과 텍스트 효과, 변환, 역갈매기 수장, 홈 굴림, 굵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워드 아트를 삽입하는 거죠. 따라서 삽입,
워드 아트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를 무조건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wild wild fire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변환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자, 변환은 이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 쉐이프 형식이 눌러진 상태에서 텍스트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변환에서 갈매기형 수장을 선택하시는데 아래쪽이네요.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을 어디 있는지 좀 보셔야겠네요. 그래서 이 갈매기형 수장 여기 있죠. 그리고 갈매기 수장 아래로 이 부분이겠네요. 여섯 번째 있는 거. 그래서 여섯 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은 굴림의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의 굵게. 그래서 홈을 선택하시고, 자, 굴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서 굴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굴림 엔터. 자, 그리고 굵게라고 했으니까 이게 굵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섀도우 그림자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여기 텍스트 효과는 반사의 근접 반사 터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쉐이프 형식 눌러주시고요. 쉐이프 형식에서 텍스트 효과에서 근접 반사를 선택하시고 근접 반사 터치라고 했으니까 근접 반사 터치 찾아야겠네요. 자, 첫 번째가 되겠네요. 첫 번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워드 아트 삽입이 마무리됐고요. 자, 이 부분이죠.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대각선을 이용해서 좀 키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을 이용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키워서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상단에 이제 3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그림 삽입에 로고 2번을 넣어 주라겠죠. 로고 2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 3번. 자, 그림 삽입이죠. 자, 로고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 그림 선택하시고요. 자, 이 디바이스. 그리고 로고 2번이라고 했으니까 로고 2번에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왼쪽 위에 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각선을 이용해서 줄여주시고 오른쪽 상단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고, 상단에 있는 로고까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슬라이드 2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 2번 선택하시고요. 자, 슬라이드 2번에서는 여기 있는 제목부터 입력하셔야겠죠. 그래서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부분 클릭하시고 목차라고 쓰겠습니다. 자, 목차. 제목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의 내용은 삭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또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딜리트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1번과 2번을 진행하시는데 삽입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이미지 색깔 주시고 도형 윤곽선 없음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이 두 개죠. 뒤에 있는 도형, 앞에 있는 도형. 자, 삽입 누르시고요. 삽입 도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자죠. 니은자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자,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해서 사이즈 한번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 도형 윤곽선에서 없음을 선택해 줍니다. 자, 반대로 회전돼야 되기 때문에 회전 선택하시고 좌우 대칭 하시면 동일한 사이즈가 동일하게 회전돼서 나타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눈물방울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 눌러 주시고요. 도형. 자,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죠. 가운데 부분에 눈물방울 모양입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임의적으로 주겠습니다.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 자, 그 다음 도형 윤곽선에서 없음 했습니다. 자, 이 글씨는 도둠의 24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 선택하시고요. 여기 도둠 엔터 24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숫자는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글자 부분을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자, 글자. 자, 글자는 삽입에 도형에서 기본 도형,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홈에서 도둠에 24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눌러 주시고요. 도형 선택하시고, 기본 도형 첫 번째에 있는 텍스트 선택하시고, 여기 상단에다 적지 마시고, 아래쪽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의 정의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글자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를 도둠을 주겠습니다. 여기 상단에서 도음 엔터 24포인트를 주겠습니다. 24포인트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 점점점 있는 부분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쪽 사이즈도 적당하게 위치 잡아 주시고요. 크기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정확하게 완성이 됐으면 저희는 이제 요 4개를 더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선택하시면 3개가 선택됩니다. 자, 선택됐으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를 3개를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게 되면 동일한 이제 도형과 글자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와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번, 그리고 아래쪽도 3번, 아래쪽도 4번, 여기도 드래그 하셔가지고 산불의 계절별 특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아래쪽도 드래그 하신 다음에 국내 산불 발생 현황, 아래쪽도 드래그 하시고 산불 관련 국민 행동 요령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1번 산불의 계절별 특성 있죠. 여기는 하이퍼링크를 적용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적용시켜야겠네요. 자, 하이퍼링크 적용시켜야 되는데 하이퍼링크의 번호를 확인하셔야겠네요. 자, 슬라이드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4번. 그래서 여기 산불의 계절별 특성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그리고 하이퍼링크라고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현재 문서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가 4번이라고 있으니까 4번 선택하시고 확인 해서 이 파란색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림 삽입을 하셔가지고 그림 4번 그리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4번 자르기 이용하시고 검거시 이용해서 자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되겠네요. 따라 삽입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하시고요. 자, 그림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림 4번 더블 클릭. 자, 그림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이용해서 이 검은색 부분이 있죠. 이 검은색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흰색 부분에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잘라지겠죠. 자, 잘라진 상태에서 왼쪽에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슬라이드의 자르기 기능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는 이제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제목부터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3번 슬라이드를 왼쪽에 3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요. 자, 3번 슬라이드에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1점 한 칸 띄고 산불의 정의라고 입력해 줍니다. 자, 다음은 입력했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좀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영어 그리고 한글을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어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는 탭 그리고 두 번째 줄 입력하시고 Shift 탭으로 영어 입력하시고 Shift 탭으로 또 영어 입력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Shift 탭으로 한글 입력하고 또 엔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한 다음에 영어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W FIRE 하시고 나서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엔터를 하셔야겠죠. 엔터. 자, 탭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탭을 눌러줍니다. 탭.
그리고 또 영어로 입력합니다. A. 자, 영어를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어 부분에서 in이라고 끝나네요. 자, in이라고 끝나는 부분에서 Shift 엔터를 해주시고요. 다시 영어로 또 입력하겠습니다. 자, in이라고 끝났죠? 자, in이라고 끝났으면 또 Shift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어가 끝났으니까요. 자, 영어까지 입력했습니다. 다음에는 엔터입니다. 영어 썼기 때문에 엔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엔터.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Shift 탭으로 이게 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을 적어 주셔야겠네요. 한글을 입력하겠습니다. 산불. 그리고 나서 또 엔터를 해줍니다. 자, 엔터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탭을 해줍니다. 탭. 탭을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를 적어 주셔야겠네요. 살림이나 살림의 등이,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좀 길죠. 등이, 인위적 또는, 자, 넘어가네요.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끝에서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체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Shift 엔터를 합니다. Shift 엔터. 그래서 Shift 엔터. 자,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Shift 엔터해서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엔터를 해줘야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엔터. 엔터에서 체크 모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는 엔터로 진행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엔터. 우리나라는 자연 현상으로 인한 산불보다 대부분 등산 이나 인근이까지죠. 등산 이나 인근 또 넘어가네요. 또 넘어가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Shift 엔터로 체크 모양이 없기 때문에 Shift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때문에 발생함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점점점을 클릭해서 크기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있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제일 아래쪽에 있는 크기 및 위치 선택.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위치까지 해주시고요. 텍스트 상자에서 클릭. 여기서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글자가 키워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문단문 정리해 주셔야겠네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영어 첫 번째 줄에 범위 지정하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부터 첫 번째 드래그 해주시고, 자, 글머리 기호니까 상단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글머리 기호 클릭. 그리고 여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굴림에 24포인트에 굵게 주간격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림을 주시고요. 굴림. 그리고 24포인트로 주겠습니다. 24 엔터. 굵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줄간격을 1.5니까 여기서 줄간격을 1.5로 줍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영어를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한글, 자, 산불을 드래그 해 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줄간격을, 글머리 기호를 삼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똑같이 굴림, 엔터, 24포인트, 엔터, 굵게 클릭, 그리고 줄간격은 1.5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문단이 처리가 됐고요. 다음은 작은 문단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단에 있는 영어를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머리 기호를 저희는 이제 체크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체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를 해 주시고 먼저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굴림 엔터. 자, 20포인트죠. 20 엔터. 줄간격은 1.5가 되겠습니다. 1.5. 자, 처리됐습니다. 자, 이 부분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글자가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자동 맞춤 안함을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글머리 기호를 체크로 바꿔 주시고요. 체크. 자,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겠습니다. 굴림 엔터. 자, 20으로 바꿔 주시고요. 엔터. 그리고 줄간격을 1.5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여기를 약간 상단으로 좀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없네요. 자, 이쪽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동영상이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비디오에서 이 디바이스에서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생 마우스 클릭 시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삽입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디바이스 선택합니다. 자,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으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재생을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재생 클릭하시고 나서요. 마우스 클릭실하고 있는 부분을 뭘로 바꾼다? 자동 실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반복 재생을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3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 표 슬라이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는 먼저 여기 3번에 있는 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1번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2번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먼저 슬라이드 4번의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목. 자, 4번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요. 제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점 산불의 계절별 특성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표는 줄이 4줄이고요. 칸이 2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3번부터 먼저 합니다. 자, 표를 선택합니다. 자, 표를 선택하시고 열은 2가 되겠고요. 행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자, 사이즈를 늘리고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눌러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하단 로고 있는 데까지 그리고 상단은 요 위에 있는 도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좀 내려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도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도 약간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은 테마 스타일 강조 1로 바꾸라겠죠. 따라서 여기 표 스타일 자세히 버튼 눌러주시고요. 테마 스타일의 강조 1을 테마 스타일 강조 1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클릭 해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단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가지, 3가지 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왼쪽에 글머리 행과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온, 건조, 강한 바람, 마른 장마와 폭염, 낙엽, 지표면까지 직접 비추는, 여기서는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햇볕, 건조.
아래쪽도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자, 오른쪽. 여기서는 무조건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입력하실 때. 엔터.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굴림에 18포인트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자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드래그 홈, 홈, 그리고 굴림에 18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굴림, 굴림 18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가야겠네요. 자, 위아래도 가운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 그리고 글자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간격 1.5까지 해주시면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1번 상단 도형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단에 있는 도형 있죠. 이 부분을 처리해야겠네요. 자, 상단 도형. 자,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시고, 삽입 도형에서 도형 채우기, 임의 색깔 주시고요. 삽입 도형 채우기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주셔야겠네요. 자,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자,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각형의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클릭, 드래그. 자,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 주시고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적으로 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도형 윤곽선은 이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윤곽선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마름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자, 기본 도형에 여기 첫 번째 줄에 마름모 있죠. 클릭하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동그라미 있는 부분부터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드래그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삽입 도형까지. 자, 임의 색깔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임의 색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여기서는 굴림이 18포인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줘버리겠습니다. 홈에서 굴림, 그리고 18.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검정까지 주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할게요. 원인.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두 개랑 같이 드래그해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리고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글자를 특징으로 바꾸겠습니다. 특징. 자, 그러면 위쪽이 끝났으니까 이제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좌측 도형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좌측 도형에 있는 이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좌측 도형, 왼쪽 도형을 만듭니다. 삽입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뭐 그라데이션, 그리고 굴림에 18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 삽입, 도형. 자, 이 도형은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배지 모양 같네요. 그래서 배지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를 드래그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즈 잠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에서 자, 어떤 그라데이션인지 봐야겠네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죠. 선형 아래쪽.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를 선택해 줍니다. 클릭. 자, 됐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굴림에 18포인트 주셔야겠죠. 그래서 홈. 자, 굴림을 주겠습니다. 엔터.
18포인트 주시고요. 뭐 글자는 검정색 해주시면 되겠죠. 클릭. 자, 봄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총 4개가 필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한 개를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둘, 셋, 넷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안 맞는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점검해 주시면 되겠죠. 좀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자, 이렇게 점검하시고 나서 자, 글자 적겠습니다.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혹시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슬라이드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5번 슬라이드는 먼저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슬라이드 클릭. 제목 3점 국내 산불 발생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더듬의 16포인트 외곽선이네요. 자, 먼저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차트를 보고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트 클릭하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에 확인 누르시고 아래에 있는 차트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글자 숫자를 보면서 엑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세로 막대형 첫 번째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떴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엑셀이 뜨면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약간 드래그해서 좀 키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1에는 건수와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수 엔터, 면적 엔터. 자,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글자 총 3줄에 대해서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열 1에는 1980년대 엔터, 1990년대 엔터, 2000년대 엔터, 2010년대 엔터, 2020년대 엔터. 자, 이제 숫자를 입력하셔야겠죠. 238 엔터, 336 엔터, 523 엔터, 440 엔터, 580 엔터. 다음은 이제 숫자가 1000단위가 들어갔잖아요. 물론 입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입력하실 때 콤마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12 엔터, 1,398 엔터, 3,726 엔터, 857 엔터, 8,369 엔터. 자, 그러면 모든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자료들이 있죠. 불필요한 자료들이 있는 부분은 여기 숫자 부분 4행과 5행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삭제. 그래서 두 번을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 버튼 삭제.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 데이터에 맞게끔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차트와 이 그림상의 차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행렬 전환, 이 행렬 전환을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래쪽 차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 나왔을 때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자, 모든 이제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의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서 도둠을 주겠습니다. 도둠 엔터. 16포인트를 주겠습니다. 16 엔터. 자, 외곽선은요, 이 끝에 선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식 선택하시고 도인 윤곽선을 검정을 주시면 됩니다. 검정. 그러면 이렇게 외곽선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했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제목 보겠습니다. 왼쪽에 세부 조건. 세부 조건의 차트 제목을 이렇게 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은 궁서체 24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은 흰색이고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 검정을 주시면 되겠고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이죠. 그래서 도형 효과와 그림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 클릭하시고요. 제목. 자, 홈 선택하시고 먼저 궁서 처리 주겠습니다. 궁서 엔터. 자, 그리고 24포인트죠. 자, 24포인트 엔터. 굵게 클릭. 그리고 이제 도형 채우기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서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라 했으니까 흰색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바로 밑에 도형 윤곽선 선택하고 테두리 주라 했으니까 검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림자를 줘야 되니까 바로 아래쪽 도형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이라 했으니까 오프셋 아래쪽 두 번째 두 번째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프셋 아래쪽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는 이렇게 자, 글자 입력할게요. 드래그 국내 산불 발생 건수 및 면적 가로 열고 HA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서 글자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트형 서식에 서식과 도형 채우기 노랑 뭐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차트형에서 채우기를 노랑을 주시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 영역이니까 여기 흰색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홈의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통해 노란색을 주겠습니다. 자, 노란색. 자, 선택했는데 지금 잘못됐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잘못 선택을 한 거죠. 흰색 부분에서 정확히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노랑, 그래야지 전체가 이렇게 노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영역은 이 안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사각형은 흰색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까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서식입니다. 데이터 서식은요, 면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막대를 선택한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로 변경하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보조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대기가 있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선택하시고요. 자, 면적 계열이니까 면적은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이죠. 여기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보조축을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하시면 이 부분이 처리됐습니다. 자, 다음은 값표시가 되겠네요. 값표시는 2020년대 건수 계열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막대 그래프에 2020년도는 여기 끝에 있는 다섯 번째가 되겠죠. 여기 계열만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숫자가. 자, 건수라고 했으니까 파란색 막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다섯 개가 다 선택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랩을 추가하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도형 삽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여기 지금 문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마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에서 보면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마름모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표식 선택합니다. 표식 옵션 선택하시고요. 기본 제공에서 여기는 여기 마름모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5면 너무 작기 때문에 한 8 정도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약간 잘 보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 정도 또는 10을 주셔도 됩니다.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왼쪽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에 더하기를 클릭해서 눈금선을 여기 눈금선이 있죠. 여기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는 범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엔 범례가 있죠. 그래서 범례를 해제해 주시고 데이터 테이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 있죠. 여기는 테이블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 주셔야겠죠. 자, 왼쪽에 차트 선택하시고 더하기 선택합니다. 자,
자, 그리고 나서 눈금선 체크를 없애고요. 범례 체크를 없애 주시고요. 데이터 테이블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약간 동일하게 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여기 있는 숫자, 왼쪽에 있는 숫자 한번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한번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왼쪽 숫자, 그리고 선이 들어가 있죠. 여기는 선이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선이 있죠. 여기는 선이 없죠. 아래쪽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죠. 여기는 좀 연하게 처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총 세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왼쪽을 클릭하시고요. 왼쪽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이 0인지 확인하시고요. 0 맞죠? 자, 100, 200, 300, 400, 500, 600, 700입니다. 동일하네요. 그럼 손댈 필요가 없죠. 자, 다만 왼쪽에 선이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상단에 검정을 주시면 선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오른쪽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른쪽 숫자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아래쪽 0이죠. 0 맞습니다. 자, 상단에 만이죠. 그래서 최대값 여기를 10000 만 엔터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0과 2000 사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을 1000이라고 됐기 때문에 2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자, 처리했습니다. 자, 이쪽엔 선이 들어가 있죠.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선이 들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 여기 선이 좀 굵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또는 문자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까지 해주시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있는 이제 도형을 넣어 주셔야겠죠. 1번. 자, 도형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에는 이 도형은 지금 현재 기본 도형인가요? 여기 순서도의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 스타일을 지정해 주셔야겠네요. 도형 스타일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자, 여기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죠. 그리고 굴림에 18포인트 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도형 스타일을 선택하시고요. 자세히 버튼 누르신 다음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니까 네 번째 줄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을 선택하시고 홈 굴림에 18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굴림 18포인트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넣어 주셔야겠네요. 따라서 2000 자, 클릭하시고 2020 물결 엔터 2023년 하시고 나서 글자를 키워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크기 사이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이제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됐네요. 자,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 6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저 6번에 먼저 제목을 입력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6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자, 제목 4점 산불 관련 국민 행동 요령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자, 제목 입력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점 선택하시고요.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 삽입 도형 도형 채우기 이미지 색깔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삽입 도형. 자, 이 도형은 사각형에 여기 다섯 번째 있는 거 있죠. 사각형 다섯 번 선택하시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절반까지 그려줍니다. 자, 다 그렸죠. 자, 그렸으면 일단은 도형 채우기로 색깔 이미지로 주시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또 이미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는 이상이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회전 좌우 대칭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위치는 맞았네요. 자, 그런데 점점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일단 검정 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여기 두께를 2를 주겠습니다. 두께를 2를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다시 한번 대시는 파선을 줍니다. 파선. 자, 그러면 동일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삽입 도형. 자, 여기 위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겠습니다. 자, 이 도형 찾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자, 순서도에서 두 번째 줄에 도형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자, 여기서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드래그. 자, 그리고 나서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적인 색깔 주시고요. 자, 홈. 글자 색깔 주겠습니다. 글자를 크기는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둠 18포인트에 검정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평소 대비. 자, 하나를 만드셨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도 줘야 되고 이쪽이 또 만드시고요. 이 아래쪽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이 부분 제일 큰 도형부터요. 그래서 삽입 도형 제일 큰 도형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사각형이 두 번째가 제일 큰 도형이 되겠네요. 자,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임의적인 색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적당한 위치로 맞춰줍니다.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도형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를 제외한 나머지 도형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복사를 할 때 컨트롤 시프트 하신 다음에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좀 줄여주시고 마찬가지 계속해서 드래그 해서 도형들을 복사를 합니다. 자, 임의적으로 그냥 쭉 드래그 하시면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 두시면 이제 위치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위치만. 자, 그리고 요것도 이 오른쪽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얼추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제 오른쪽부터 먼저 할까요? 자, 오른쪽부터 여기 첫 번째는 맞고요. 위치 지정해 주시고 첫 번째 클릭한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쉐이프 형식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편집이 있습니다. 전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게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글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개인. 자, 크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똑같이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별이죠. 별의 팔각형. 별 면수망의 8 선택해 주시고 글자 바꾸겠습니다. 건물. 자, 여기서 두 개가 완성됐네요. 이 밑에는 다시 한번 전편집 눌러서 여기 오각형이 되겠네요. 오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오각형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에 클릭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하게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뒤집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회전 상하 대칭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뒤집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워버리시고 삽입 도형 기본 도형 편집 첫 번째 아래쪽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집 주변 엔터 안전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시고 여기서 도둠이 18포인트죠. 그래서 도둠 엔터 18포인트 검정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아래쪽 똑같이 쉐이프 형식 눌러주시고요.
전편집에서 이거는 별미 연수막의 두루마리가 되겠네요. 클릭. 자, 그리고 글자 바꿔주겠습니다. 위급 상황, 엔터, 대비.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회전으로 약간 치우쳐 주시고요. 밑에 것도 전편집에서 똑같이 또 주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네 번째 거 클릭. 그리고 글자 주겠습니다. 비상 용품 엔터 준비. 좀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이쪽 끝났고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편집에서 전편집 도형 모양 변경 하시고, 이거는 블록 화살표에서 여기 있는 거네요. 여기 있는 거 클릭. 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주황색이 중요하겠죠. 주황색을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왼쪽으로 당기시면 이제 모양이 비슷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비슷하네요. 자, 그래서 글자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위반시 엔터, 과태료 엔터, 벌금 하시고 나서 이제 사이즈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더 키워 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 이 안쪽 거 보겠습니다. 편집. 자, 이번에는 여기 기본 도형의 여기 육각형 클릭. 글자 바꿔주시고요. 화기물, 소지, 엔터, 및 흡연 금지 라고 하시고, 글자 크기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자, 됐죠? 위에 것도 전편집 눌러서 이거는 사각형의 세 번째네요. 클릭. 자, 그리고 소각 주의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요것도 전편집으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이거는 이제 동일한 거네요.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시고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하나 맞춰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 그리고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자, 이것도 통제 구역 엔터, 출입 금지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고요. 하나는 이렇게 글자가 흰색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좀 진한 색깔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은 홈에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좌우 대칭 누르시면 되겠네요. 클릭,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글자 바꿔주시고요. 선뿔을 만나 쓸 때, 그리고 크기 같은 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위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편집에서 어떤 건지 봐야겠네요. 자, 이거는 이거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쪽 블록 화살표. 자, 그리고 회전돼야겠네요. 좌우 대칭 회전, 그리고 2.119. 자, 콤마인지 점인지 봐야겠네요. 콤마네요. 네, 콤마. 자, 또 이제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 클릭. 전편집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순서도에 해당되겠는데요. 자, 순서도에서 이거 첫 번째 줄 클릭. 그리고 시군 구청 옆에 클릭. 전편집에서 화살표네요. 화살표가 있는 걸 봐야겠는데, 화살표가 여기 있네요. 이거 맞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줄 클릭. 자, 그리고 얘는 회전해서 90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글자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를 지우시고요. 줄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다 완성됐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요. 자, 이 부분 이제 먼저 이 부분도 해야겠네요. 자, 일단 색깔부터 임의적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임의적으로. 뭐 색깔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임의적으로. 자, 임의적인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 바꿔주실 때는요. 이렇게 임의적인 색깔을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계속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모두 바꿨고요. 자, 여기 이 부분 이제 처리해 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필요하겠죠. 삽입, 도형. 이게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곡선을 선택하시고, 이 부분에서 이 검정색, 회색 부분이 있죠. 회색 동그라미가 있을 때 선택하시고, 반대편도 회색 동그라미가 있을 때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 뭐 좀 이상하네요. 딜리트.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자, 이거 클릭하시고 위치 같은 거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자, 곡선 있는 부분 선택, 동그라미를 클릭, 반대편에 동그라미 나왔을 때 놓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도형윤곽선에서 검정을 먼저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도형윤곽선에서 두께를 2를 주겠습니다. 그냥 2로 통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형윤곽선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화살표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있죠. 양쪽에 클릭. 자, 이렇게 하시되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오른쪽이 끝났죠. 자, 오른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왼쪽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을 봤더니 스마트 하트가 2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스마트 하트 2개가 있죠. 그래서 위치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위치 여기에 스마트 하트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 아래쪽에 스마트 하트 하나 들어가겠죠. 삽입, 스마트 하트 클릭. 자, 여기서 모두에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리시다 보면 여기에서 동일한 걸 찾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천천히 내리다 보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선택했습니다. 확인.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서 위치를 이렇게 한번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3차원 만화라고 되어 있죠. 3차원 만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쉐이프 형식 눌러 주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스마트 아트 선택하시고요. 먼저 색변경은 여기 색상형 선택하시고요. 물론 이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바꿀까요? 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거 3차원 만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버튼 눌러 주시고요. 3차원 만화입니다. 3차원 첫 번째, 광택 두 번째, 경사 세 번째, 만화. 그래서 3차원 만화는 이것이 되겠네요. 클릭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도둠의 18포인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글자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신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불 엔터 진화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지죠. 따라서 글자를 입력하실 때 Shift 엔터 진화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나마. 자, 클릭하시고 대피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서 글자를 주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점 끝에 부분이 있죠. 끝에 부분을 선택하시고 홈. 도둠의 18포인트죠. 그래서 도둠 엔터 18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삽입 스마트 아트 클릭. 자, 위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일한 스마트 타치 찾으셔야겠네요. 하여튼 두 번째, 여섯 번째 있네요. 자, 여섯 번째 있는 거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는 줄입니다. 자, 줄이시고요. 이 위치에 갖다 놓으셔야겠죠? 갖다 놨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복사 붙이기가 됩니다. 복사 붙이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거 이제는 이제 위치를 잘 점검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크기 같은 거, 위치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얘는 여기 있는 흰색 부분 선택하시고 위치, 크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추 맞았을 경우 이제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다시 스마트 아트에서 색 변경은 무조건 색상의 첫 번째 거 해주시고요. 다음은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여기 두 번째는 3차원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차원 광택, 두 번째 경사라고 되어 있죠. 클릭. 그리고 홈에서 여기는 도둠의 18이죠. 그러니까 도둠 18까지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산과 먼 방향으로. 두 번째, 바람 반대 방향으로. 세 번째, 주변 낙엽, 나무, 가지 제거. 자, 여기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세를 엎드려 낮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가 늘어져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는 여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전체를. 그래도 안 된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좀 늘려 주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네요. 자, 원래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네요. 자, 그렇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네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조금씩 늘려주시면 이제 저기 그림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기 더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줄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시고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키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룹화한 다음에 회전, 여기도 그룹화한 다음에 회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래그, 오른쪽 버튼 그룹 하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 회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왼쪽이 처리가 됐죠. 자, 오른쪽은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 버튼 그룹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은 나누기죠. 그래서 나누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겠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 안쪽으로. 그래서 효과 가로 안쪽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네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종료하겠네요. 그래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풀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